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하겠는데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미방을 푼 어떤 하나의 테크닉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이론적으로 깊이가 있다라기보다도 테크닉 같은 건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쭉 이제 뭐 하긴 했었는데, 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그 동일한 문제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긴 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좀 특별한 형태의 어떤 그런 바깥에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계산하는 좀 적절한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라서 소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깥에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뭐 천둥이 쳐서 혹시 여러분 소리가 노이즈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함수 ft가 있을 때 이제 이 ft는 그리고 t가 양의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어떤 이제 변환을 하는데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다른 함수로 변환을 하는데, 그 변환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fs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f를 small f를 트랜스폼을 해서 fs로 바꾼다. 뭐 s라고 하는 변수를 따로 쓰는 이유는 뭐 다시 똑같은 t를 써도 상관이 없긴 한데, 좀 구별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 된 함수와 그렇지 않은 함수, 원 함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변수도 좀 구별을 합니다. 구별에 따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에서 L에서 이렇게 L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약간 구부렸으면 그런 걸 마크를 쓰고요. 그러니까 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F가 구해지는 거고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인테그럴 트랜스폼인데, 그러니까 ft라는 함수를 거기에다가 s, 여기 있는 s는 이제 여기 있는 s가 되겠어요. 이 s를 가지고 있는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서 값을 구한 거가 바로 이제 fs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인테그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적분을 통해서 다른 함수로 우리가 바꾸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인테그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어떤 fs를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s하고 t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와 ft를 곱해서 내가 이제 어떤 다른 함수를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트랜스폼을 인테그럴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인테그럴 트랜스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k를 우리가 이제 일명 커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지금 이 커널이 바로 exponential minus st라는 그런 함수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mall f를 대문자 f로 보내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요. 거꾸로 대문자 f를 small f로 변환시키는 거를 우리가 이제 inverse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제 L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역함수처럼, 그래서 이 함수 f라는 함수를 ft로 바꾸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역변환이 되겠어요. 자,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ft가 이제 1이라는 상수함수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minus st 곱하기 1 함수가 1이니까 이걸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딴 게 아니라 exponential minus st를 곱한 거가 되겠고, 이거를 하면은 그냥 뭐 s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ft가 exponential의 at라고 쳐봐요. at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0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exponential at의 dt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건 a-s가 되는 거니까 a-s의 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 마이너스 a의 t 로에 0에서 무한대까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s가 a보다 크다고 하면은 s가 a보다 작고 크다고 하면은 이제 무한대로 넣었을 때 이게 이제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남는 거는 이쪽 바운드리만 남아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s-a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s가 작으면은 그럼 이게 발산하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겠죠. 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놓고서 적분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실은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적분이 잘 정의가 됩니다. 이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적분 트랜스폼이고요. 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선형,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 적분의 그 선형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어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LT라고 여러분 그냥 쓸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함수 ft와 에다가 이제 a를 곱하고 gt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b를 곱해서 한 이 전체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지금 요거를 그대로 이 적분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선형이니까 그죠? 이 ft가 지금 여기서 하나 1차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게 들어가서 적분이 쭉 분리가 되고요. 그럼 여러분 뭐 눈 짐작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f는 f대로 적분이 빠져나오고 상수 밖으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각각의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b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동일한 어떤 계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a의 f의 s 플러스 b의 g의 s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 실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거의 역변환도 실은 리니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이제 a의 fs가 플러스 b의 gs 요 위에 거를 그대로 내가 이제 뒤집게 되면은 이거의 역변화는 바로 이제 a의 ft 플러스 b의 gt가 되는데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f라는 거는 대문자 f를 역변환한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대문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의 인버스 마찬가지로 요거는 대문자 g의 역변환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마찬가지로 역변환도 리니어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런 특성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걸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겠네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AT. 자, 이거는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게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A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되니까, 자, 그러면 각각이 우리가 L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거는 방금 우리가 했었죠. 익스포넨셜 AT를 하면은 S-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거가 2분의 1에 요거는 S-A분의 1이고요. 이거는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S가 이제 저거를 우리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각각의 조건을 따라 만족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는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S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사인 하이퍼볼릭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중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해보면은 여러분들 S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네, 똑같이 분모는 같고 분자가 A가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다른 거 이런 거 해볼까요? 이번엔 코사인 오메가 T 하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실은 이제 좀 겹쳐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LC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리가 LS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코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는 원래 정의에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st의 코사인 오메가 t의 dt가 되고요. 부분적 분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s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의 코사인 오메가 t 0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그 다음에 s분의 오메가의 0에서 무한대까지 리젠트는 요거는 이제 부분적 분을 해서요. 그죠? 요거를 먼저 이제 이 앞쪽 거를 먼저 부분적 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t의 사인 오메가 t의 지우자. 오메가 t의 dt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s분의 1이 돼가지고 s분의 1 마이너스 양번 여기 뒷부분이 이 뒷부분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거죠.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뒤에 거가 LS가 됩니다. LS. 그래서 LC는 이제 LS랑 연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LS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LS는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S분의 똑같이 부분적분을 하면은요. 이번에는 S분의 오메가의 LC가 나와요. 이게 이 앞쪽 부분에서 이게 사인이 들어가서 이제 0일 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개 연립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LC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LS를 여기다가 쓱 집어넣으면은 LC에 대한 이퀘이션이 나오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LC가 뭐가 나오냐면은 S제곱 플러스 몇 분의 S를 그 다음에 LS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실은 이제 조금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선형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우리 사인 코사인을 계산하는데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의 프리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건 우리가 오일러 방식, 오일러 그 릴레이션에 의해서 exponential i 오메가 t와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갖다가 평균된 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L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exponential something t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적분을 하게 되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s 마이너스 섭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이거는 s 마이너스 i 오메가 분의 1 뒤에 거는 s 플러스 i 오메가 분의 1이 돼서요. 두 개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은 simply s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s가 됩니다. 동일하게 나와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적분이 이게 허수긴 한데 어차피 익스포넨셜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 허수별 상관이 없이 그냥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자 익스포넨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의 n승 폴리노미알을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t의 n승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t의 t n승의 dt가 되겠고요. 이거는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s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t의 그다음에 t의 n승에 당해서 무한대까지
되겠고요. 이 뒤에 쪽 부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t의 n-1승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앞부분은 지금 t가 무한되면 0이고요. 0일 때는 이 t의 n승에 의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 앞에 거는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t의 n승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회귀 공식에 의해서 이제 t의 n-2라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차수가 낮은 걸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s분의 n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s분의 잠깐만. n승. 내가 이걸 갖다가 잠깐만요. n승이죠. 쏘리. 미안합니다. 앞에 이게 n 플러스 2가 n이에요. 내가 노테이션 살짝 바꾸다가 n이 됩니다. 그래서 s분의 n이 되고요. 이거가 계속해서 우리가 쭉 그 n을 갖다가 줄여 나가게 되면은 얼마에서 쭉 줄여 나가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t의 0승에 대한 그러니까 n이 마지막엔 1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n이 1이 되면 s분의 1이 t의 0승이 되는데 t의 0승은 1이 되고요. 1은 뭐냐면은 1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처음 했던 거죠. s분의 1이 됩니다. 고로 이거를 다 곱하게 되면은 s에 이게 지금 1에서부터서 n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1에서 n까지 다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은 이제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여러분 그런 형태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실은 감마 펑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형태가 우리가 앞에 했을 때 감마 펑션 여러분 다시 한번 정의를 갖다가 살펴보면 감마 x는 0에서 무한대까지 t의 x-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dt가 됐었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형태를 가져와서 요걸 이쪽으로 이제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ST고 T니까 ST를 갖다가 우리가 ST를 T 프라임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T 프라임이 되고요. 그다음 T의 n승은 S의 n승분의 T 프라임의 n승이 되고 그 다음에 dt는 S분의 dt 프라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의 n 플러스 1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 요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이게 exactly 여기에서 그 x 대신에 이제 n 플러스 1이 들어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감마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감마의 n 플러스 1은 우리가 이제 n 팩토리얼이라고 알고 있고요. 실은 이 노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은 그럼 실은 이제 n이 아니라 n이 정수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실수일 때도 우리가 이걸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은 t의 n승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t의 a승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s의 n이 아니라 a 플러스 1승 분의 다음번에 감마에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뭐 조금 간단하게 써볼까요? 그러면은 SA 플러스 1분의 감마의 A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구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원래 감마 펑션은 x가 양수일 때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이게 요 값이 정의가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t의 a승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했을 때 형태를 갖다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뭐 대충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쭉 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로 우리가 공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어떤 S 시프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효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f라는 함수를 스몰 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대문자 f의 s가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익스포넨셜 at 내가 f에다가 익스포넨셜 at를 곱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좀 써보시면요 이거를 트랜스폼을 한 거는 이거는 요 함수의 익스포넨셜을 곱한 거는 s를 약간 a만큼 쉬프트 한 거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함수 fx를 갖다가 우리가 원점이 이제 s equal 제로에서 s equal a로 오도록 이렇게 쉬프트한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s 쉬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증명하는 거는 혹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요거는 익스포넨셜의 at의 ft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말하면은 역변환이라는 거죠. x-a의 역변환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증명은 아주 straightforward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exponential at를 곱해가지고 인티그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앞부분을 좀 지우면은 exponential의 이게 s-a 그렇죠? s-a의 t가 되는 거고 여기는 s-a를 내가 이제 어떤 s''이라고 넣고요.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이거는 원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s 대신에 s 프라임이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게 fs 대신에 s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고요. s 프라임이 지금 s-a니까 바로 이게 s-a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쉽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at의 코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익스포넨셜 at를 곱한 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자 원래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뭐였었냐면은 오메가 t는 뭐였더라? 그죠?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였어요. 그죠? 여기에서 내가 exponential at를 곱한 거는 이 s shifting 효과에 의해서 s 대신에 s-a를 대입한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이게 s-a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a가 되겠고요. 비슷하게 exponential at의 sin 오메가 t 이거를 하면은 또 우리가 sin 공식에서 s-a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분모에만 그때는 분모에만 s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분모만 바뀌고 분자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요걸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이거를 요것만요. 그 이렇게 계산하지 쉬프팅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퀴즈는 show using 오일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오메가 t를 우리가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익스포넨셜 그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리를 해보면은 똑같은 게 나온다. 뭐 당연할 수 있지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연습 삼아서 한번 보이는 거를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 시프팅을 이용하면 뭐 이런 문제도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다소 인위적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S의 제곱에 2S 플러스 401 거기다가 3S 마이너스 137 뭐 이런 거를 라플라스 역변환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요거를 잘 하면은 내가 이런 것들의 이제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들을 저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역변환을 알고 있는 형태들의 선형 결합으로 바꾸고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리티, 선형성에 의해서 역변환을 그냥 각각의 역변환을 그냥 우리가 똑같이 리니어 컨비네이션하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 있는 요 역변환할 이 형태를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요거니까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 내부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내부를 여기다 놨죠. 자, 정리하면은 이게 지금 완전 제곱별로 s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400은 2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분모는 내가 이제 s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쫙 분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세개의 20의 제곱분의 s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40은 지금 140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제곱은 2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가 20인 거고요. 여기는 지금 a가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20인 거.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세배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코사인 20t가 되겠고요. 이쪽 이거는 7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사인 20t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형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변환을 알고 있는 공식을 그것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 이제 수업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항상 그런 트랜스폼이 가능한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지 않는 게 지금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조건이 이제 좀 보이겠지만 웬만하면 다 충족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막 함수가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커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이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무한대로 가면서 이 함수가 어떻게 비행하냐가 이제 결국 이 적분의 수렴성을 갖다 결정하게 될 텐데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 있는 함수가 익스포넨셜이 훨씬 얘보다 s보다 더 훨씬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앞에 있는 팩터에 의해서 웬만하면은 이게 쫙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분은 그냥 깔끔하게 수렴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좀 한번 수학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그거는 유니크하는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그걸 한번 짚어보면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테오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t가 피스와이스 부분 구간상 컨티뉴어스하고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그리고 ft의 절대값이 어떤 우리가 m이나 k라는 어떤 특정 상수에 대해서 이런 형태보다도 덜,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제 특정한 k 값에 딱 이렇게 바운더리가 주어져서 그거 정도까지만 딱 이제 가게 될 때, sum m and k, m과 k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하는데 이때 이제 S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FS잖아요. 그때 변수 S는 즉 K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 우선 우리가 이제 piecewise continuous하다라는 게 무엇이냐? 자, piecewise continuous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연속인데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연속일 필요는 없는데 불연속이더라도 그게 불연속인 점은 디스크리트하다. 한 포인트에서 쭉 가다가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끊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떤 다른 값 뭐 여기서 뭐 오픈 구간이 되고 다른 값을 가지고 여기서 또 시작을 해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부분 내가 놓고 보면은 컨티뉴어스한 연속인 어떤 그런 내가 함수를 piecewise continuo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포인트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부분 있는 거는 점점이 이렇게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있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적분이 정의가 됩니다. 적분이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연속이니까 미분이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미분이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적분은 정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분이 이제 인테그러블한 어떤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ft가 어떤 이제 어떤 익스포넨셜보다는 더 낮게 이게 지금 증가를 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확산식 정의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뭐 증명을 하는 거는 이게 아주 리거러스한 증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교과서 나와 있는 거는 이거 갖다가 이제 내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의 절대값을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전체의 ST가 되겠고요. 어떤 적분함수 바깥에 있는 그 절대값은 항상 그 안의 절대값으로 집어넣은 것보다는 더 작거나 같게 되죠. 네.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항상 양수니까 내가 이제 f에 대해서만 이걸 적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ft의 절대값이 이 우리가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지칭하기를 growth restriction이다. 그러니까 커질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하게 이렇게 커지지는 않아요. 하여튼 뭐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고, 요 growth restriction이 만족이 되면은 그러면은 무한대까지 얘가 지금 이제 m을 밖으로 꺼내고요. 익스포넨셜에 이게 k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k의 t의 dt가 되는 거고요. 요 함수 값은 이제 우리가 그 s가 k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s가 k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거고요. 바운더리 값이 남는 거는 이제 원점에서의 값 s-k분의 m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적분 이 값이 한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이제 발산하지 않더라도 진동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요 함수가 적분하는 함수 내부가요. 내부가 익스포넨셜 함수 요거가 있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동은 안 합니다. 진동을 안 하기 때문에 발산만 하지 않으면 값이 이제 적분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게 또 유니크하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생략이 되어 있지만 교과서 증명에. 자, 그래서 유니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어떤 그 우리가 f라는 함수와 대문자 f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그 인버스 트랜스폼이 같으면은 그러면은 원래의 맞죠? 그러면은 함수가 같다, 뭐 alpha c 두 함수가 같을 때만 역변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거 같으면은 변화하면은 이제 당연히 같은 건데 역변환이 같으면은 그러면 원래 함수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1대1 매핑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좀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적분이나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는 거에 대해서 미분을 적분 같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보면은요, 이제 어떤 거를 증명을 할 거냐면은 어떤 걸 이제 미분한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라는 거는 그게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에다가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원점에서의 값을 빼주게 되는 겁니다. 증명. straightforward 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분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다라는 거는 이런 걸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알겠지만 부분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f를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에 여기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st에 t가 되는 거고요. 이 뒤에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nothing but f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무한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ft가 아까 말한 gross restriction의 한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mkp보다는 잠깐 같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가 s가 k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대로 대입을 했을 때 얘보다는 얘가 더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0으로 가고요. 다음번에 원점일 때 0을 집어넣으면 그 f0 값이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f0가 된다. 그래서 f'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는 s 곱하기 f 트랜스폼 마이너스 f0가 된다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두 번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번 미분한 거는 내가 이제 한 번 미분한 거를 바로 적용을 하면은 f 프라임 마이너스 f의 프라임 잠깐만 f 프라임이죠, 그죠? 이게 잠깐만 프라임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f 프라임의 제가 잘못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F 프라임은 방금 썼던 이 공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S의 제곱에 LF, 그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F0가 이제 마이너스 F0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 프라임의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는 이렇게 S 제곱에 LF 마이너스 SF0 마이너스 F 프라임 제로, 그죠? 제가 우리 쭉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실은 F라는 함수를 n번 미분한 거에 프레 트랜스폼은 이제 S의 n 곱하기 LF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1에 F의 제로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2에 F 프라임 제로, 그래서 쭉 가서 마지막에 맨 마지막은 이제 마이너스 F의 n 마이너스 1번 미분한 거에 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게 미분 방식을 풀기 때문에 이 정도 공식만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응용을 해서
우리 앞에서 한번 더 구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t의 sin 오메가 t 이걸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원래 공식에 넣고 쭉 해도 되는데 다 나오는데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걸 한번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f라는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걸 ft라고 하면요, 그럼 f0는 0이고 그 다음에 f를 한번 미분한 거는 sin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t의 sin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의 제곱, 이거는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되는 거죠. 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게 미분은 2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t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거는, 그러면은 L의 F 프라임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갖다 우리가 트랜스폼 한 거는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 오메가의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마이너스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거를 트랜스폼 한 거는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LF. 그래서 이게 원래 F라는 함수였으니까. 그죠? 이게 되는데, 이거가,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직접 계산한 거를 바로 트랜스폼 한 거고요. 우리가 앞서 했던 요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F0하고 F 프라임 0이니까 이거 두 개는 없어지고 남는 거는 요것만 남죠. S 제곱에 LF가 되는 거니까 S의 제곱에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에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이거를 구할 수가 있죠. 넘기고 다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F는 얼마가 되냐면은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의 제곱 2 오메가 S가 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고, 실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나름의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s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분의 s잖아요. 이 양쪽을 뭐냐면 내가 오메가로 미분해 버려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오메가로 편미분을 하는 거죠. 양쪽을 갖다가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좌변은 어차피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분이잖아요. 적분이니까 내가 바깥에서 오메가로 편미분한 거는 적분과 미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를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 오메가를 미분하니까 t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사인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t의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오메가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제곱 곱하기 2오메가가 나와서 2오메가 s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가 되면은 요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걸 구하고자 했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그럼 굳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그 미방을 적용을 하기 이제 그 마지막 단계로서 그 전에 이번에는 적분을 어떻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변환이 되는지 보겠어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함수를 적분한 거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기도 관계된 정리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함수를 갖다가 적분을 하는데, f를 적분을 하는데 0에서부터서 t까지 적분을 해요. 그죠? 이건 적분 변수는 타우가 되는 거고, 구간이 이제 0에서 t가 되는데, 그랬을 때 요거를 전체가 t 함수가 되겠죠? 그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는 이제 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대문자 f가 되잖아요. 그거를 simply s만을 갖다가 나눈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고, 이거의 이제 동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적분은 우리가 s분의 fs를 역변환을 한 거가 적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f를 역변환하면은 스몰 f가 나오는데 s를 나눠서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걸 적분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를 트랜스폼하면은 s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s분의 1이 나온다. 그게 이제 역수가 되는 거니까 실은 적분이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변수들의 범위가 s는 영수이고요. s는 우리가 그 아까 말한 growth restriction, 그 f가 어떤 m 곱하기 exponential kt보다 항상 작다라는 거, 거기에 나오는 그 k보다 s가 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t는 여기에서 양의 구간을 가정을 합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 적분하는 함수를 gt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g를 미분한 거가 f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f가 우리가 말한 그 growth restriction을 갖다가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은 실은 g도 그걸 만족을 합니다. f가 그걸 만족을, g도 만족을 하는데, 뭐 약간 데리베이션이 조금 이제 그 수식이 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증명하지 않겠고요. 그건 여러분 교과서 텍스트북을 좀 보시면은 증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f가 하면 동일한 그 growth restriction 갖다가 그의 적분값도 만족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g''의 g'을 우리가 이제 g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한 거는 우리가 앞에 있던 그 미분 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g는 지금 0에서 t까지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g0는 0에서 0까지 접근한 거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g'f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f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가 되겠고, 그러면 g를 트랜스폼한과 f를 트랜스폼한 것 사이에 관계가 그냥 s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g를 트랜스폼한 거, 그게 원래 우리가 하는 요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s분의 f의 트랜스폼이다.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바로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이것도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트랜스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냐, 이거 역변하니. 그러면 이번에 한번 기억을 앞에 쪽을 보면은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는 우리가 그게 이제 그걸 역변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그게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오메가를 이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상수니까 오메가는.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역변환을 취하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의 역변환의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다가 S가 밑에 분모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원래 요거에다가, 그죠? 이 역변환에다가 그냥 그걸 갖다가 적분하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를 나누어서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그 S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S가 없었을 때 그때 역변환을 또 적분하는 게 된다. simply. 그런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거를 그냥 적분하는 겁니다. 0에서 T까지 오메가 분의 사인 오메가 타우의 D 타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S를 나누어서 역변환을 하면은 없었을 때 역변환 그 공식을 적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하면은 그냥 오메가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1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걸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이제 S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분의 1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거를 갖다가 또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0에서 t까지 오메가 제곱분인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타우의 d 타우. 그죠? 여기 정확하게 여기를 들어갔죠?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은 오메가 제곱분의 t 마이너스 오메가의 3승 이거에 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S네 적분의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준비가 됐고, 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다 미분방정식에 적용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해보겠어요. 자, 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잘 이렇게 유용하게 적용되는 사례는 실은 다음 시간에 나올 거고요. 오늘은 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초기체 문제에 그냥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initial value problem.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냥 흔한 미분 방정식 y2 프라임 더하기 ay 프라임 더하기 by가 이제 rt다. 그죠?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치, 그러니까 y0와 y0 프라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 초기치 문제이기 때 우리가 이걸 푸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rt를 우리가 인풋이라고 그랬었고요. 그 시스템에 이 바깥에서 가하는 인풋 같은 거였었고, 그랬을 때 이제 y는 그거에 우리가 아웃풋,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었었죠. 자, 이거를 이제 푸는 거는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나서 조금 기억이 안 나긴 하겠지만은 이걸 푸는 거는 이랬어요. 뭐냐면은 우선은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풀었습니까? r이 제로일 때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r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만족하는 어떤 그런 스페셜 솔루션을 갖다가 우리 퍼티큘러 솔루션 하나를 구해서 더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해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초기 값을 대입해서 그 일반해 앞에 붙은 상수를 우리가 없앴어요. 그죠? 그리고 RT가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형태가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 그 계수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뭐 잘 모르겠으면 아예 적분으로 아주 일반적인 적분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있었고요. 뭐 그런 우리가 테크닉들 앞에서 우리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양쪽을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양쪽 쭉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다가 다 적분을 하는 거야. 0에서부터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쭉 해서 t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고 그런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리니어하니까 이게 우리가 각각의 이제 트랜스폼이 다 쪼개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y2'의 ay' 더하기 py 이거가 그 다음에 각각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던 공식 그러니까 y2'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게 막 쭉 다른 걸로 우리가 표현됐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2'은 이제 y의 트랜스폼 그 다음에 y0 또 우리가 거기 나왔었죠. y0 마이너스 y'0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기 y' 갖다가 구분하는 거는 이걸 우리가 이제 y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부분 대문자 y s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s의 y 마이너스 y0 더하기 마지막으로 b의 y가 되는 거고 우변은 이제 r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 rt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대문자 rs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보면은 이거는 그냥 y 대문자 y에 대한 대수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딱 1차.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y를 쭉 다 묶으면은 그 개수는 s의 제곱 더하기 as 더하기 b가 되죠. as 더하기 b의 대문자 y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상수항이 나옵니다. 상수항이 이제 그 상수항 우변으로 보내면은 s 플러스 a의 y 제로 더하기 y 프라임 제로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r이 있죠. r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y 앞에 붙은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의 역수, 실은 역수를 우리가 q라는 함수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가 이제 요게 되는 거고 q가 되는 거고 이때 우리 q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명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요거가 1 오버 q니까 그걸 이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s 플러스 a의 y 제로 더하기 y 프라임 제로 이게 이제 실은 보면 얘네들이 지금 초기 값에 의존하는 항이 되는 거죠. 앞쪽 이게 브래킷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기다가 q s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rs의 qs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y가 대문자 y를 구할 수가 있고 y 제로, y 프라임 제로는 주어져 있으니까 넣고서 하게 되면은 y가 나오고요. 그 y를 우리가 역변환을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y의 역변환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뭐 미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대수식, 그러니까 적분 트랜스폼, 인테그럴 트랜스폼과 어떤 이제 그 역변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y를 갖다 계산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q의 의미를 조금 이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y0하고 y'0가 0이었다고 칩시다. 처음에 그냥 스테디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 얘기를 하면은 원점에 있고 속도도 없는 그런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y0, y'0가 0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문자 y는 r 곱하기 q가 되는 거니까 이 q가 r의 y 이렇게 써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y는 이제 우리가 아웃풋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거고요. 여기는 r은 우리가 인풋을
트랜스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y를 r로 나눈 거가 바로 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했는지, 아웃풋과 인풋의 어떤 우리가 b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 인풋에다가 그 트랜스퍼가 되는 정도 그 시스템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의미를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미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y2' 마이너스 y가 t다. 그리고 y0하고 y'0가 1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제 그 풀었던 방식은 아까 말한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t를 여기 t니까 이제 y에다가 t의 다항식을 넣어서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초기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수를 또 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죠. y0와 y' 이제 둘 다 1인 겁니다. 자, 그거 갖다가 우리가 아까 했던 지웠거든요. 그걸로 이제 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이 s제곱 마이너스 s에 y0 마이너스 y 프라임 제로에 마이너스 y. 가 이제 그게 없고요. 이게 지금 두 번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고, y를 트랜스폼하면은 대문자 y가 되는 거고, 우변에 이제 t를 갖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는 s의 제곱분의 1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거는 1이 되는 거니까 쭉 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s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가 s 플러스 1 더하기 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쭉 넘기게 되면은 얘는 이제 분모에서 s 플러스 1이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쪽은 넘어가서 그걸 이제 부분 분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해를 쪼갤 수가 있어요. 자, 분의 1이면은, 자, 그럼 실은 요 공식들은 우리가 다시 말해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인버스 하게 되면은 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되는 거죠. x-1하고 s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1에 s의 제곱분의 1이니까, 여러분 앞쪽으로 쭉 한번 봐보면은 s-1을 우리가 한 거는 익스포넨셜 t였어요. 익스포넨셜 t를 접근하면 s-a분의 1이잖아. 익스포넨셜 at를 갖다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s제곱 플러스 1은 사인 하이퍼볼릭 t였어요. 다음번에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s제곱분의 1을 하면은 이거 똑같은 건데요. t가 나옵니다. 그죠?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일면 되게 깔끔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은 우리가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 했던 거는 일반 형태를 구해서 특별 형태를 하는 건데, 이건 처음부터 그냥 값을 넣고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뭐 이피션트합니다. 내가 스페시픽하게 요 문제만 푼다라고 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동일한 그런 어떤 해법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나름대로 장점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긴 한데 실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하겠지만은, 다음 장에 얘기하겠지만은 요거를 하게 되면은 실은 이제 저기는 저 인풋이 좀 복잡한 형태일 때, 특별한 형태일 때 우리가 저걸 해를 좀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좀 쉽게 풀 수가 있어서 실은 요걸 갖다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